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자, 저번 영상에 이어서 라이온캠텍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간략한 개요는 살펴봤으니까 세부 투자와 관련된 숫자들을 뜯어보겠습니다. 자, 회사의 두 사업부문, 인조대리석과 왁스가 있었는데, 왁스는 20억 정도, 이익이 거의 픽스인데, 대리석이 훼손된 이후에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여기 개선 과정을 봐야 된다. 일단 전체적인 회사의 비용 구조를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요 영향을 그동안 줬던 것은 원재료 단에서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게 올라가면은 이익률이 떨어지고 요게 떨어지면은 이제 이익률이 올라가더라. 대략 원재료성 비중이 현재는 한 75% 정도, 그리고 급여가 한 10% 정도, 그리고 운반비 및 상각비 합해가지고 한 5에서 7% 정도. 대충 영업이익률이 10% 정도를 타겟으로 현재는 가는 사업이겠죠. 근데 21년도에는 원재료가 올라서 조금 안 좋았고, 운반비 같은 경우에도 올라서 거의 양방으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하나 최근의 변동 내용을 봐야 되겠죠. 자, 공시된 제품 가격과 원재료를 먼저 봅시다. 제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는 게 조금 도움될 수 있지만은 원재료는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대리석의 첨가제인 ATH와 왁스의 원재료인 LDPE만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인조대리석을 MMA로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재료의 매입 현황을 본다면은 MMA 쪽이 비중이 제일 크고 당연히 중요할 텐데요. 이 가격을 찾든가 아니면 이건 석유에서 나오는 것이 되니까 유가랑 연계지어서 생각해 보든가 할 수 있겠습니다. 17년부터 동사가 고생을 했던 거는 아마도 MMA 가격 때문으로 보입니다. 당시 국내에 수요 대비 공급 물량이 없어가지고 고생하고 있다. LG가 증설한다. 이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급여와 운반비가 크게 영향을 줬는데요. 특히나 운반비 같은 경우에는 절대 금액으로 무려 2배나 상승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회사의 매출이 국내보다 해외가 크다는 거죠. 그 말인즉은 해상 운임비가 들어갈 것이고 운임의 지표인 컨테이너 지수든 발틱 지수든 최근에는 추세적으로 조금 이렇게 하향 내려오는 그림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거 회사의 비용이 연동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향후 운반비가 레벨이 떨어지면은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분기 실적으로 돌아가서 숫자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사 실적은 1분기 때 개선이 됐었고요. 2분기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매출액이 올라왔고요. GPM이 개선이 되었고, 판관비 같은 경우는 살짝 더 안 좋았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30억 정도가 나온 거죠. 매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쪽은 계속 부진한 상태로 가고 있는데 메인이 해외니까 여기가 올라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차피 전체적인 숫자는 이게 올라오고 있고 환율 효과 같은 경우에도 다소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일단 전체 비용에서 최근에 원재료는 다소 하향 안정화가 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GPM이 개선이 된 것이겠고요. 제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인상한 모습이 나타나죠. 근데 아래 원재료는 어차피 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증가율을 보면은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나죠. 근데 GPM이 개선됐다는 것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찾아봐야 되고, 제가 MMA 가격이나 유가를 통해서 상관관계를 살펴봤는데요. 역시나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뚜렷한 상관관계 보이지는 않고 MMA를 봐야 좀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이게 원재료랑 GPM이랑 역상관계 보이죠. 이게 최근에 하향 안정화가 되면은 개선이 된다. 그리고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향후 운임 비용의 하락에서 득을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직 2분기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운반비의 금액이나 비중이 거의 유지되고 있고요. 수출제 비용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증가를 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뒷단에서 빠져주는 모습이 포착이 돼야 될 겁니다. 또 특이하게 눈에 띄는 것이 대손상각비가 2분기 때 6억이 있더라. 이게 없었으면 이익이 조금 더 늘었을 거다. 이런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자, 결과적으로 분기 영업이익과 4분기 연속 합계랑 주가를 대비시켜 보면은 윤곽은 비슷하거나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감이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익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될 거라고 치면은 주가도 따라갈 수 있을 거라는 것에 베팅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익률과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위주로 했으니까 매출과 연계될 수 있는 전방 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회사가 건자재주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건설 수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일단 국내 건축 수주 합계는 민간 베이스를 토대로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착공이 된다면은 들어갈 여지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또한 현재 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리모델링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향후 정부의 재정비 계획에 따라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해외와 자른 파악이 안 돼도 매출이 올라오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당장의 성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색안경을 끼고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최근에 주택사업 경망지수가 꺾이고 있다던가, 연준 의장 파월이 집 사지 말라고 했다던가, 실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들, 그리고 유럽이 겪고 있는 러시아발 여러 문제들, 경기 침체 등의 이슈, 그리고 동사가 지니고 있는 실제 러시아 매출 노출도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소식은 LX 하우시스, 롯데케미칼, 현대 LNC 등의 업체는 계속해서 관련 캐파를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가 최근에 발표한 것은 며칠 되지도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친구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뭔가 좋게 보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여기서부터는 앞으로 이들의 증설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각자가 판단을 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라이온캠텍을 볼 때 이익률 개선 위주로 접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업 전체에 대해서 추가적인 성장에 대해서 점수를 줄 것인지 말이죠. 사실 며칠 전까지 주가가 갑작스럽게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럴싸하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이 정도의 대형 거래가 나타나려면 인위적인 개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것까지는 제가 알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다른 이유나 장난질을 토대로 하고 있다면 겸사겸사 접근한 걸 거고 다른 소식을 조만간 흘리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라이온캠텍의 보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향후 예상대로 전개가 되는지도 지켜보도록 하시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